우리 아이 경제 독립 프로젝트 본편 2부. 내 아내 투자자 찾기. 쫄보. 핵인싸? 투자 성향 완전 분석. 안녕. 미래의 경제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아들, 딸들. 아빠가 애 다시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복리의 마법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나만의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었지? 이제 투자라는 모험을 떠날 준비 운동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자, 본격적으로 투자라는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 아빠, 갑자기 무슨 철학 시간이에요? 하고 웃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특히 나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야. 오늘은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짜 투자자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나는 과연 겁 많고 신중한 쫄보 스타일일까? 아니면 화끈하고 도전적인 핵인싸 스타일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고. 1. 롤러코스터와 시소. 넌 어떤 스타일? 투자 성향이란 무엇일까? 혹시 너희들 놀이공원에 가면 어떤 놀이기구를 가장 먼저 타니? 어떤 친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아찔한 높이에서 쏜살같이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회전목마나 안전한 시소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야. 투자도 이와 아주 비슷하단다. 어떤 사람은 주식 가격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짜릿한 상황을 즐기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마치 시소처럼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돈을 불려나가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각자가 느끼는 위험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나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를 바로 투자 성향이라고 부른단다. 아빠, 그런데 투자 성향을 왜 알아야 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만약 내가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롤러코스터는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친구가 이거 진짜 재밌어, 한번 타보자 하고 강제로 떠밀어서 탔다고 상상해봐. 즐겁기는커녕 아마 내내 공포에 떨다가 결국 탈이 나거나 다신 그 친구랑 놀이공원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 투자도 똑같아. 내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를 억지로 하거나 남들 따라 하다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감에 스트레스만 받다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일까? 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란다. 2.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초간단 투자 성향 테스트. 자, 그럼 지금부터 아빠가 내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답해보자. 종이나 마음속으로 예스 또는 노로 표시해보면 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딱 떠오르는 느낌대로 답하는 게 중요해. 1.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걸로는 언제 돈 모으나 하고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예스 또는 노. 이 친구나 주변 사람이 나 어떤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노.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예스 또는 노. 3.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약간의 모험이나 불확실성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스 또는 노. 4. 만약 내가 투자한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계속 신경 쓰일 것 같다. 예스 또는 노. 5. 나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돈을 불려나가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예스 또는 노. 6.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귀찮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예스 또는 노. 자, 다들 솔직하게 답해봤니? 물론 이 몇 가지 질문만으로 너의 모든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만약 1번, 2번, 3번, 6번 질문에 예스가 많고 4번, 5번 질문에 노가 많았다면 너는 아마도 적극 투자형 또는 공격 투자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 반대로 4번, 5번 질문에 예스가 많고
1번, 2번, 3번, 6번 질문에 노가 많았다면 너는 안정 추구형 또는 안정형 투자자일 가능성이 크고, 예스와 노의 개수가 비슷하게 나왔다면 너는 중립형 또는 균형 투자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어때? 네가 평소에 생각했던 너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왔니? 3. 거북이, 토끼, 독수리? 내 투자 DNA 유형별 특징.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나눠본 이 세 가지 유형의 투자자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빠가 재미있게 동물에 한번 비유해 볼게. 첫 번째, 엉금엉금 꾸준한 거북이 타입. 안정 추구형 투자자.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그 성실한 거북이처럼 이 유형의 투자자들은 빠르지는 않지만 아주 꾸준하고 안전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원금 보호. 돈을 불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 내 소중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인 거지.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낮은 수익률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스타일이야. 장점. 투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적고 시장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거나 어려운 상황이 와도 비교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잘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아. 단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때로는 너무 신중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아쉽게 놓칠 수도 있고. 어울리는 투자 스타일.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신용도가 아주 높은 회사가 발행하는 우량회사채 또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투자들이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 두 번째, 깡총깡총 지혜로운 토끼 타입. 중립형 균형 투자형 투자자. 동화 속 토끼는 중간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에게 졌지만 원래 토끼는 꽤 빠르고 영리한 동물이잖아. 이 유형의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위험을 아예 피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도 않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아주 지혜로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 장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어. 단점. 때로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을 잘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될 수 있어. 어울리는 투자 스타일.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골고루 나눠 투자하는 분산 투자에 아주 적합하고 주식과 채권이 적절히 섞여 있는 혼합형 펀드 또는 회사가 탄탄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주 투자 등이 잘 어울릴 수 있어. 세 번째, 하늘을 나는 용감한 독수리 타입.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투자자. 독수리는 아주 높은 하늘을 날다가도 먹잇감을 발견하면 거침없이 빠르게 낚아채는 용감한 사냥꾼이지. 이 유형의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높은 위험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스타일이야.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그 과감한 결정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해. 장점. 시장이 상승하거나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 아주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투자 트렌드나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야. 단점.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감정적인 투자로 이어질 위험도 있고 높은 변동성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돼. 어울리는 투자 스타일.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 시장의 특정 유행이나 테마를 따라가는 테마주, 혹은 해외 주식이나 일부 파생 상품처럼 변동성은 크지만 잘 되면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에 관심이 많아. 물론 이런 투자는 그만큼 위험도 아주 크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4. 진짜 나를 아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걸음. 자, 이렇게 여러가지 동물 유형에 빗대어 투자 성향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때? 아, 나는 딱 이 동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음란한 거북이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한데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친구도 있을 거야. 괜찮아. 사람의 성격이 딱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것처럼 투자 성향도 여러 가지 모습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 오늘 아빠가 이야기한 테스트나 동물 비유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야. 이걸로 나는 무조건 이 유형이니까 이렇게만 투자해야 해 하고 스스로를 틀에 가둘 필요는 전혀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자체란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투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설레는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투자는 피해야 할지를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투자 경험이 쌓이거나 나이가 들거나 혹은 삶의 중요한 변화를 겪으면서 투자 성향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진짜 투자자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아는 것은 마치 나에게 꼭 맞는 편안한 옷을 고르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단다. 내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한 옷을 억지로 입고 하루 종일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을 보고 길을 안전하게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 바로 경제 지표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거야.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빠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 다음 편 예고 경제 신호등 ON. 투자 전에 꼭 봐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우리 아들, 딸들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 하나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빠가 구독과 좋아요는 아빠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주 큰 힘이 되는 거 이제 다 알지?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다음 주에 올라올 유익한 경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똑똑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